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몇 달 전 이혼을 하고 지금은 너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혼하기 전에는 겁이 났는데 막상 이혼을 해보니 왜 진작에 그러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네요. 저도 참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했는데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그렇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본답니다. 시집에서는 절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대학 때부터 만났던 남편은 결혼 당시 지역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작은 소기업에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시부모는 반대를 엄청 심하게 했는데,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결혼했지만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억지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어요. 너도 뭐 날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나 역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아.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너보다 능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주변에서도 우리 아들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디서 너한테 푹 빠진 건지. 아들이 전혀 말도 안 듣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니. 하여튼 너도 앞으로 우리한테 잘하고 그래야지. 주말에는 뭐하니?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어요. 주말에는 보통 지인들 만나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시간 보내거나 그랬는데 왜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남편은 주말에 별일 있다고는 말 안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는 친한 친구 결혼식이라서 거기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급한 일이세요? 급한 일이지. 너는 이제부터 시댁 사람이야. 네가 원래 알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순위가 시댁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우선 그건 몰랐던 것 같으니, 이번 주 결혼식은 다녀오너라. 앞으로 주말은 매일 여기로 와서 살림도 배우고 이것저것 나한테 배워야지. 아직은 우리 아들이 내 손맛에 길들어져 있어서 음식도 비슷하게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음식 배울 생각하고 오렴. 네? 어머님, 주말마다요?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건 어떠세요? 어머님도 주말에 할 일이 있으실 테고, 그때마다 볼일 못 보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서 올게요. 남편도 주말에는 여기저기 약속도 많아서 계속 오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들? 왜 아들이 여기 올 필요가 있어? 너만 오면 되는 거지. 난 주말에 별일 없으니까 앞으로 너만 잘 맞추면 되겠구나. 어차피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돼서 좀 횟수를 줄이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시부모는 주말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이것저것 배워야 한다고 하셨고,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시부모님 태도는 완강하셨죠. 남편에게 말을 하니 몇 달 대충 맞춰주면 될 거라고 했고, 어차피 주말에 바쁘신 분들이니 그냥 제 길을 잡으려고 한 것 같다면서 한두 달 하다 보면 그만 오라고 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 말과는 다르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전 저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대놓고 내셨죠. 그런데 결혼 전에는 저에게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하던 남편의 태도도 변했고 어느샌가 남편은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피곤하고 불편해해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그땐 저도 항의하는 마음으로 주말에도 괜찮다며 약속을 잡았고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더 화를 내더라고요. 낮에 약속 갔다가 온다는 거 아니야? 뭐 잠깐 만나는 거야. 이제는 엄마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한번 미리 말씀드려. 그렇게 빡빡하신 분들은 아니니. 그래도 당신 주말에 시댁에 매일 가는데 약속을 그런 식으로 잡으면 어떡해. 차라리 평일에 저녁에 보자고 하면 되지. 안 그래도 잘 보여야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밉보일 일을 해? 아니, 나 지금 몇 달 동안 주말에 친구 한 번 못 만나고 시댁에 간 거 알고 있어? 가서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매번 모자라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리만 듣고 오고 당신이 주말 내내 친구들 만나고 축구하러 가고 술 마시러 나갈 때 나는 시댁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하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만하려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 뭘 몇 달이나 했다고 벌써 그만둔다고 그래. 그냥 좀 몇 달 더 참아. 엄마 아빠도 너 기 꺾으려고 그러시는 거라니까. 평생 그렇게 주말마다 오라고 하겠어? 낮에 가서 빨리 자리 끝내고 가겠다고 말씀드려. 안 그러면 또 엄청 혼내실 거 아니야. 당신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번에는 죄송하다고 꼭 말하고. 무슨 소리야. 난 친구들 저녁까지 만날 거야. 같이 저녁 먹고 할 거니까 이번 주에는 못 간다고 할 거야.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해도 나 내가 할 일 포기할 수 없어.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뭐? 당신 제정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엄마 아빠는 저녁 어떻게 드시라는 건데? 아직 엄마 아빠가 당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꼭 굳이 엄마 아빠랑 적을 둬야 하겠어? 점수 따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혔고, 물론 시댁에서는 제가 주말에 약속이 있다는 걸 못마땅히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시댁에서도 절 받아들이셨고, 남편은 자기 덕분이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에게 불만인 건 다른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저랑 집안일을 나눠서 했는데,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나누려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돈을 더 번다면서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또다시 다투고 싶지 않아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나마 적게 준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 참다 남편에게 말을 해 다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모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일러 바쳤더라고요. 너 바쁜 애한테 집안일까지 시킨 거니? 나 우리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키웠어. 밖에서 일만 잘하라고 그렇게 키워놨더니만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을 하라 말라 하는 거니? 이런 거 보니까 너 다시 주말마다 우리 집으로 와야 되겠구나. 월급도 아들이 훨씬 많이 버는데 어떻게 얘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해? 그게 아니라요. 남편 하는 일 별로 없어요. 저도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집안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요. 그건 너무 힘들고 그나마 남편이 저보다 일찍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 간단한 것만 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같이 살아야 하는데 서로 맞추면서 살아야죠. 너만 잘하면 되지. 왜 우리 아들한테 더 잘하라고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1등 남편 아니니? 넌 어떻게 해야 만족할 거야? 네 신랑이 집안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만족할 거니? 너 그거 욕심이야. 밖에서 뼈가 빠지게 일하는 애한테 집안일 절대 시키지 마라. 네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집안일을 하면 되지. 님이 안 되는 걸 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해? 어머님, 저도 일을 하고 있어요. 생활비는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내고 있고,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번 돈에서 넉넉하게 잘 쓰고 있어요. 남편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제가 득볼 일도 없고요. 그런데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제가 참아야 한다고 하시는 건데요? 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 하여튼간 너랑 결혼을 시킨 내가 바보지. 왜 바쁜 애 집안일을 시키고 그래? 내가 이러라고 너랑 결혼시킨 줄 아니? 이런 결정한 내 혀를 깨물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아들한테 이런 말 듣게 해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시모가 한 차례 난리가 난 후 남편도 저에게 미안했는지 사과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깊게 자리 잡은 상처는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서 본인 취미 생활을 더 활발하게 했는데 주말에도 저랑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축구 회원들이랑 혹은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도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베이킹을 배우게 되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에는 베이킹을 배웠는데,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일이라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었어요. 제가 베이킹을 배우는 걸 알고서는 시댁 모임에 남편이 말을 꺼냈죠. 그걸 배워서 어디다 쓸 거니? 쓸데없이 그런 걸 왜 배워? 차라리 한식이나 이런 걸 배우면 모를까. 과자 부스러기 만드는 게 뭐가 쓸모 있다고. 참 너도 한가하다. 그럴 바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뭐 그거 배워서 밥을 먹여주기라니 뭐라니? 쓸데없이 돈 쓰는 건 아니겠지? 요새 학원비도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거기다 수십만 원 쓰는 건 아니니? 아니, 엄마. 돈은 별로 안 들어. 그러게, 나도 한식 배우면 좋을 것 같다 싶긴 했는데, 뭐 좋아하는 분야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 나중에 뭐 만드는 거 있으면 집에 가져와 볼게. 엄마도 잡숴봐. 나는 한 번 먹었는데 너무 달긴 달더라고. 쟤는 그렇게 단 걸 좋아한다니까? 아유, 저렇게 단 걸 좋아해서 어쩌냐. 당뇨나 오지 뭐. 하여튼간 그런 거 배우지 말고 넌 이직할 생각이나 해.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작은 월급 벌면서 이직할 생각은 안 하고. 에휴, 남편 돈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 요즘 여자애들은 다 자기가 벌어서 생활한다고 하더라. 너는 잘난 남편 만났으니까 결혼해서 슬슬 그만두면 되겠지 하겠지만 절대 그럴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일해야 되는 거 알지? 엄마, 그런 건 내가 알아서 다 하지. 쟤도 양심이 있으면 그거 배우면서 내 월급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겠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일단 대충 배우고 말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배운다는 베이킹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지만 전 더 열정을 갖고 열심히 배웠어요. 자격증도 어느 정도 취득을 하고 나니 전 이 분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원래 미술을 전공했어서 같이 접목해서 하면 잘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좋은 소리가 역시나 안 나오더라고요. 뭐? 베이킹 카페? 장난해? 고작 베이킹 배운 걸로 카페를 하겠다고? 지금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 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차려. 지금 버는 돈도 콕딱지만 하면서 왜 갑자기 베이킹 카페를 차리겠다고 해? 지금 동네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 줄이나 알고 하겠다는 거야? 너 그냥 시장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무작정 하겠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조사도 안 해보고 하겠다고 하겠어. 다 알아보고 하겠다는 거야. 좋은 자리도 나왔고, 좋은 아이템도 생각나고, 잘 될 것 같은데, 당신도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내가 벌어서 차리면 해도 된다는 거지? 어떻게 차리려고? 그 코딱지만한 월급에서 생활비 내면 뭐 남는 돈이나 없잖아. 그걸로 자리 빌리기라도 할 수 있냐? 뭐 네가 알아서 해봐. 나야 생활비나 밀리지 않고 내면 상관없지. 우리 집에서는 좋은 소리 안 나올 거야. 그나마 돈이라도 벌던 애가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 또 쓴소리 들었다고 실망이다 뭐다 얘기할 생각하지 마. 나 이번에는 커버 안 쳐줄 거니까. 언제는 무슨 커버를 쳐줬다고 해. 그냥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생활비는 절대로 안 밀릴 테니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잘 운영해 볼 테니까 당신이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전 결국 친정 도움을 조금 받아 친정 근처에 조그마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친정 동네 주변에 카페가 많지 않았고 특히나 아이들이 많았는데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카페를 만드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전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집에서도 베이킹을 할 수 있도록 키트까지 제작해서 팔았는데 그것도 정말 잘 팔려서 오픈할 때마다 매진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직원까지 둬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는데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니 남편이고 시댁이고 저한테 원하는 것만 잔뜩이더라고요. 엄마, 이번에 제 수익 얼만지 알아? 나도 그냥 대강 들었는데 내 월급 넘어섰다? 뭐 언제까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는다더니만 그게 진짜 맞는 말인가 봐. 그 동네가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보더라고. 내 친구도 와이프가 하는 카페에서 키트 주문해서 해봤다는데 꽤 괜찮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냐? 아이고, 어떻게 코딱지만한 월급 받던 애가 갑자기 돈 관리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너 보니까 살림도 엉망진창으로 하던데 그렇게 버는 돈 나한테 맡겨. 내가 돈을 잘 모은다니까. 뭐 많이 버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잘 저축해 놓아야지. 네 사업이 지금처럼 잘 될 거란 보장도 없잖니. 그래, 엄마가 돈 관리는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도 엄마한테 맡겨. 나 결혼할 때도 엄마가 돈 모아서 주셨잖아. 잘 모아두셔서 우리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모았으면 우리 결혼도 못했지. 엄마한테 맡겨봐. 그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겠니? 가족이 제일 믿을 사람이지. 당장 돈들 나한테로 이체하고 앞으로는 나한테 다 맡기렴. 니들 집도 없는데 집도 마련해야 할 거 아니니. 더 늦기 전에 얼른 모아서 내 집 장만해야지. 그거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동안 돈도 못 번다면서 구박하던 시모와 남편은 제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자 마치 공동 재산인 듯 굴었고 돈을 갑자기 관리해주겠다며 나서거나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들도 은근슬쩍 저에게 사달라고 말을 하곤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는데 얼마 뒤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어느 날부턴가 집으로 금융회사에서 자꾸만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수신인이 남편이라 전 확인을 하지 못했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별거 아니라며 그냥 넘기더라고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우연히 남편이 편지를 듣고선 펼쳐놓은 걸 읽게 되었어요. 보니까 남편은
저모르게 대출을 받았고 그걸 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2천만 원? 언제 돈을 이렇게 빌렸어? 당신 대출 하나도 없다면서 나한테 말했었잖아.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해? 당신 그동안 생활비 빼고 남은 돈들 다 저축하고 있다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선 왜 대출이 필요한데? 그리고 왜 갚질 않은 거야? 지금 가압류하겠다 어쩌겠다 편지 왔던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아, 왜 남의 편지를 함부로 봐?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좋은 정보 있어서 투자했다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금방 복구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뭐 돈 버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싶은가 보지? 됐어. 당신한테 갚아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지금 상황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모르게 대출 받는 건 아니지. 미리 말이라도 해야지. 나랑 의논 한 번 하지도 않고 갑자기 대출을 받는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럼 당신 저축했다는 돈은? 그것도 다 투자하면서 다 쓴 거야? 이렇게 대출금도 갚지 못할 정도냐고.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도 돈 남는데 그건 어쩌고? 아, 그냥 상관하지 마. 이제 돈 많이 버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럼 내 빚 좀 갚아줘.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거든? 근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 모은 돈도 다 투자했는데 잘 안 됐다고. 어쩔 수 없어. 당신이 갚아줄 거 아니면 물어보지도 마. 나도 잘하려고 한 거라니까. 몰래 투자를 하고 나서 실패를 하고 나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런 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구나 싶었죠.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질 때쯤 친할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저를 너무나 예뻐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고 전 바로 일을 정리하고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는데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연락이 안 돼? 내가 보낸 문자 봤어? 봤으면 연락을 바로 해야지. 왜 지금까지 안 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내일 바로 발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와야 할 것 같아. 일단 내가 내려와서 있는데 당신 언제쯤 올 수 있어? 아,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할아버님, 내일 발인이라고? 아,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알잖아. 컨디션 안 좋으면 바로 몸 안 좋아지는 거.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뭐? 왜 지금 뭐다? 잠깐이라도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 돌아가신 건데 다들 당신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지. 당신 저번에 나도 당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갔잖아. 설마 그냥 안 오는 거 아니지? 몸도 피곤하고. 솔직히 네가 손녀인데 굳이 내가 가서 있어야 돼? 할아버님도 네가 가는 걸 바라지 내가 가는 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됐어. 그냥 나 몸 안 좋다고 하고 못 간다고 해. 나도 굳이 가야 할 필요는 모르겠고.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게 되었고 남편은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발인이 끝나고서 화가 잔뜩 난 채로 남편에게 갔는데 정말 몸이 좋지 않은지
내내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더라고요. 물어보니 몸이 정말 좋지 않았다는 말에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은 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후에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전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응어리가 다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당신 갑자기 직장을 그만뒀다고? 아니,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갑자기 왜 그만둔 거야? 당신 이번에 승진하면 월급도 많이 오르고 환경도 달라진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승진 시험도 준비하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근데 그거 포기한다고? 당신 승진하려고 주변에도 엄청 얘기하고 그랬잖아.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이상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두는 거지. 내가 무슨 몇 달 동안 공부를 했다고 그래. 어차피 회사에 뼈 묻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처음에 입사해서 그냥 다녔던 거지 뭐. 근데 이번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는 지금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대로 있다가는 너무 안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될 것 같기도 해서. 아니, 그럼 당장 그만두면 어쩌려고? 당신 대출은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건데? 생활비랑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 당신 나한테도 일 그만둘 때 생활비 꼭 내야 한다고. 일 그만두는 것도 반대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준비라도 하고 그만둬야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진짜. 내가 돈 가져다 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와이프가 된 게 회사 그만둔 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에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알아? 됐다.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이상해졌고 자꾸 누군가랑 통화하고 뭔가 불안한 눈치였죠. 그렇지만 저에게 말을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갑자기 경찰 조사라니? 당신 그것 때문에 회사 그만둔 거야? 왜? 뭔 일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지.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무슨 일 있어? 요새 왜?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데? 아, 사실 나 회사에서 잘린 거야. 형사고발 들어와서 회사 징계로 나 해임됐고 퇴직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나 진짜 억울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사실 나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발당했어. 나는 그럴 생각 없었거든? 근데 앞으로 더 힘내자고 여사원한테 한 일이었는데 솔직히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고발할 거라고 생각 못했지. 뭐? 여자 사원한테 고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라니. 지금 나보고 미치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장 동료가 불미스러운 일로 고발을 해?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도 여사원한테 한 행동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억울하다니까. 근데 요즘 법이 그렇대. 그냥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도 그럴 수 있다더라고. 내가 진짜 억울해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진짜였으면 당신한테 말하겠어? 남편은 창피한 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너무나도 당당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돈도 없는데 벌금까지 내야 하니 환장할 노릇이었고, 남편은 저에게 모아둔 돈이 없냐면서 말을 꺼냈지만 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말했던 것 같은데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 남편 벌금 못 내고 구치소라도 들어가야 속이 편하니? 너 정말 네 남편 생각은 하기는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게 너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부탁을 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남편 얘기는 들어봤니? 오해였다고 하잖아. 그냥 단순히 동료로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이해해 줄 순 없는 거니? 네? 어머님, 사실 확인은 해 보셨어요? 회사에서 형사처벌 받기 전부터 징계 먼저 내렸어요. 그거 혐의가 뚜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피해자가 회사 사람들 증언으로 고소하게 된 거래요. 어머님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 뭐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해서 그러는 거니? 우리 아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걔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오지 못했으면 그랬겠니? 마음이 얼마나 착한 앤데. 서로 으쌰으쌰 힘내자고 좀 터치하고 토닥였다는데 오해로 그렇게 됐으면 네가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오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벌금까지 나오게 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엄연한 범죄예요. 다른 여자한테 추근덕대다가 지금 벌금까지 받은 거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들이 귀하다고 해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실 건 아니죠. 시모는 무조건 아들 편을 들었고 전 그 말을 듣고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전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편은 그동안 다시 취업을 준비하기는커녕 집에서 두문문출 나가지도 않았죠. 집안일 하나 건드리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하면서 지냈는데 거기다가 시모는 제 탓을 하면서 남편을 밖으로 일하게 보내지 않는다고 욕을 일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그렇게 꿈꾸던 내 집 마련을 달성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서 9년 만에 내 집 마련 통장을 쥐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그 사실을 알자마자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벌써 그렇게나 모았어? 와, 아무리 해도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9년밖에 안 걸렸네.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100평 단독주택 사주자. 안 그래도 엄마가 동네에 100평짜리 집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전에 가봤는데 엄청 좋던데. 당신 이번에 한번 가볼래? 우리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합가하는 건 어때? 거기 방도 5개라서 훨씬 좋을걸?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어머님 100평 집을 사주는 건데?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일한 줄 알아? 나 절대 못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당신 누구보다 잘 알잖아. 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해주면 안 되냐? 어차피 나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좀 잘하면 좋잖아. 아, 너도 진짜 우리 집에서 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이번 기회에 네가 점수 좀 많이 따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너랑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좀 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아휴, 됐다. 그깟 일도 못 해주면 갈라서자. 전 남편의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나왔고 그 후에 남편에게 합의로 이혼을 하자고 연락을 했지만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자기 시간이 없다며 말을 하길래 전 남편에게 소송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게
바로 재산 분할이었어요. 막대한 특유 재산이 공개되니 남편 측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너 이거 뭐야? 언제 부동산 샀는데? 너 설마 내 재산 빼돌린 거 아니지?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다고? 너 생활비로 준 돈으로 다 모아서 부동산 구입한 거야? 와, 근데 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한다고? 너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뭔 헛소리야. 하긴 너는 이게 왜 나한테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지. 할아버지 장례식장 참석도 안 했는데 네가 알 턱이 있나. 할아버지가 주신 거고 네가 준 생활비로는 이 부동산 사는데 10년이면 반의 반도 못 사거든?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지 마. 주소 봐. 네가 버는 돈으로 살 수나 있나. 뭔 소리야? 내가 돈 안 벌어다 주면 이거 못 샀지? 할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라고? 그럼 나랑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문제 제기할 거거든? 당연히 나랑 10년 결혼했으니까 나눠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연하게 분할을 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냉정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 더욱 철저하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 몰래 투자하며 재산을 탕진했던 내역,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던 내용, 시부모의 심한 시집살이 등등 모든 내용들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죠. 당연히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게 입증되면서 저는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끝까지 남편은 이혼을 반대했지만 전 남편과 다시 좋게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행복하게 잘 지냈잖아. 당신이랑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낸 게 지금까지도 너무 생각이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는 걸까? 왜? 당신 내 재산이 탐이 나나 보지? 아마 내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다시 만나자는 말 절대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 근데 당신,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거지여도 당신이랑은 안 만나. 내가 한 푼도 없어도 당신이랑 안 만난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만날 거니까 여기에 찾아와서 이러지 마. 여보, 왜 이래? 나 당신한테 미안한 거 정말 많지만 솔직히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잖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 사과할게. 근데 고작 할아버지 장례식 안 간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이랑 잘 지내고 싶어. 고작 할아버지 장례식?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잘한 일은 내가 당신한테 정 털리게 지금까지 한 일들이야. 그만큼 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뜻이지.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당신 얼굴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거든? 전 남편과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나중에는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전 다시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제가 결정할 부분에 대해선 다들 지지를 해 주셨고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전 비로소 행복할 수 있었답니다. 부동산 건물로 매달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카페 일까지 잘 되니 제가 번 돈으로 차곡차곡 재산을 쌓고 있어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위자료 지급하고 일도 안 하니까 시부모 재산 야금야금 까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못 가 탕진하게 되었다고 들으니 정말 쌤통이라 생각을 했고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요.
전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하고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수십 번을 고민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진정한 어른이 된 건가 하고 늘 스스로에게 독려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누구나 그러하듯 처음 사는 인생이고 처음 부모가 되었으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는 거겠죠?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저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 보려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과 결혼해 슬아의 딸 셋을 두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한사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아이를 셋이나 낳았던지라 이미 노산이었고 저에겐 딸 셋이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하나 낳아야지. 이왕 이렇게 줄줄이 낳는 거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낳아봐라. 그래도 대는 이어야지. 에이, 애 셋이면 충분하죠. 죄송해요. 아들 하나 낳았으면 어머님이 좋으실 테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할 테니 미련은 갖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있고 이도 나이가 있어서 넷째까진 무리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외동딸 하나 있는 거 너희 엄마가 그래도 재산도 물려주실 텐데. 너 가게도 잘 되잖냐? 뭘 그리 악착같이 살아? 애 하나 더 낳아도 충분하겠구먼. 아빠한테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문제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가게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 그냥 지금 삶에 충실하고 싶어요, 어머님.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도 참 갑갑하다. 그리고 내 아들은 무슨 죄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인데 처가에서 대접은 해줘야지. 아들 같은 사이를. 네가 친정에 손을 안 벌린다고 해도 친정에서 사이 보고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도리인 거지. 에이, 저희 집 가면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꼭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손주 없는 부분을 참 아쉬워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절 볼 때마다 아들이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 아들만 바라보고 홀로 사셨던 분이기도 했고 옛날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처음에 내 편이 되어주던 남편도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역시나 남의 편이 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넌 나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냐? 기본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 목소리 잊어버리겠다. 아, 죄송해요. 요즘 매장도 너무 바쁘기도 하고 셋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별일 없으시죠? 안 그래도 주말에 어머님 생신이라 찾아뵈려고 했는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식당 예약할 건데. 너 지금 시어머니 생일에 외식으로 퉁치자는 거냐?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넌 이 집 며느리야. 아들도 못 낳으면 나한테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도 이러냐? 밥 한 번 안 차려주지? 너 잘났다 정말. 늘 해마다 생신상을 해드렸지만 한 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던 어머님이었고 이날은 제가 운영하는 바쁜 빵집과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부분으로 정신이 없던 때였어요. 하루만 외식을 하자고 하니 어머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때 아무래도 외식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많이 섭섭하신가 봐. 요새 매장도 너무 바빠지고 그래서 주말에 잠깐 식사만 하고 내가 매장에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 당신이 좀 잘 얘기해드리면 안 될까? 어머님 정말 섭섭해 하시더라. 아,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럼 엄마 생신에 100만 원 정도 드릴까?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면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엄마도 기분이 풀리지. 그래도 엄마가 나 하나 홀로 키워서 너한테 장가 보낸 건데 며느리가 이 정도도 안 해봐. 100만 원이나? 아무리 매장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용돈 100만 원은 좀 타격이 크긴 한데. 우리 애가 셋이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야? 와, 너 변했다. 이제 애 낳고 사니까 우리 엄마가 우습지? 진짜 너무하네. 솔직히 너 우리 엄마가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어느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고 입을 싹 닦아. 말이 좀 그렇다. 입을 닦는다니. 내가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만 그러자는 건데 진짜 너무한다 자기야. 남편마저 감정이 상했는지 저렇게 비아냥거렸고 저 역시 모두가 섭섭해하니 제가 맞춰야 되겠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 생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역시나 돈 100만 원을 들이니 어머님과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고 그래도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던 그때 일주일 내내 가게에 신경 쓰던 저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고 의사 선생님이 꼭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하에 결국 가게를 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진득히 일을 하는 법이 없던 남편 때문에 가게를 쉴 수 없었고 저희 집의 모든 생활비 지출은 제가 버는 돈에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을 의지했던 건 남편이 아이들에겐 정말 둘도 없는 아빠였고 제가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이 되었답니다. 당신은 쉬고 내가 그럼 가게 일 돌볼게. 사실 회사랑 진짜 안 맞았거든. 근데 누군가는 가게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두 부부가 여기 매장 하나에 매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 명은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녀야지. 우리 애가 셋인데. 지금 당신 들어간 회사도 얼마 안 됐잖아. 또 그만둔다는 거야? 이제 우리 애들도 다 고학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운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운영 잘한다니까. 난 사업 체질이고 지금 네가 올리는 매출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너 안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무리를 해야겠어? 내 말 듣고 넌 집에서 이제 애들이나 돌봐. 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은 없었는데 오히려 그래도 남편이라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전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가게를 운영해 나갔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려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낮엔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탱자탱자 놀러 다니기에 바쁘더라고요. 아까 낮에 가게 가보니까 당신 없더라? 당신 가게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아무리 사장이어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매출이 따라오는 거지. 직원만 늘린다고 가게 운영이 돼? 나 진짜 너무 실망했어. 당장 원상복구 시켜놔. 알겠지? 남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 하지 마. 그리고 너랑 나랑 운영 방식이 다른 거고 네가 나한테 일임을 하기로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내가 하는 방식이 되고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선 넘는 거다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넌 쉬어. 여보, 우리 애가 셋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나 잘 되자고 이래?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네 궁객이라도 할까봐 그래? 여자 넷이서 아주 나중엔 나 잡아먹겠다. 이래서 엄마가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 뭐? 당신도 아들 얘기하네? 요즘 진짜 왜 그래? 아들 없는 게 내 탓도 아니고. 당신도 우리 딸 셋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결국 가게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아들 얘기로 감정이 상해버렸고 하도 남편이 왈가왈부하지도 말라기에 걱정은 했지만 저 역시 남편과 싸우기 싫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문득 가게 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안 계시니 남 사장님이 얼마나 신났는지. 아, 맞다. 그리고 뭐 투자 설명회인가 다니면서 엄청 그러시던데 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자꾸 자리를 비우시니까 저희도 인력이 모자라고 힘드네요. 그렇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 그래. 힘들지. 미안해. 우리 남편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또 뭐 투자 설명회니 뭐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주의 줄게. 차라리 그냥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도 불만이 엄청 많고 손님들도 빵맛이 변했다고 하면서 컴플레인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던가 매니저님 한 명 구해주세요. 이러다 말고 밖으로만 나돈다는 남편이었고 그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니 남편은 웬 여자와 아주 긴밀한 사이인 것 같이 보였고 곧이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거대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여성을 꼬셔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전 아이들이 있었기에 남편에게 조용히 정리하라고 경고를 주었고 싹싹 빌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솔직히 코딱지만한 베이커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네 유세 받아주기 힘들었는데 다 알고 있더니 잘 됐네. 이혼하자. 애들은 네가 키워. 엄마 말이 사실이었어.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너한테서 아들 보기는 틀렸고 그냥 나도 깔끔하게 재혼해서 새 출발할게.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 알아. 나한텐 그럴 수 있다 쳐. 솔직히 당신이랑 나랑은 피도 안 섞인 남남이니까. 근데 어떻게 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니? 하긴 바람을 피우니까 뻔뻔하겠지. 그래도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정말. 그 여자는 나를 엄청 대단하게 칭송해줘. 알아? 너보다 능력도 훨씬 많아서 내 뒷바라지도 다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 어디 한번 그 사람 대단히 지켜봐. 나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우리 애들한테 아빠 없이 살게 하지 않을 거니까. 도저히 남 좋은 꼴은 못 보겠어서 전 이혼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조차 대번에 저를 부르셨고 11년을 며느리로서 모셨지만 시어머니에게 전 그저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 왜 이혼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보다 더 능력 있고 어리고 예쁜 여자가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너 우리 아들 신세 망치려고 하냐? 아들도 못 낳겠다. 이혼도 안 해주겠다. 어쩜 그리 이기적이냐고.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애들 아빠야말로 지금 아무것도 배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이 말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가 보죠? 이제 필요 없어지니 그냥 나가라니. 11년 동안 헌신한 대가가 정말 치욕스럽네요. 헌신은 무슨? 네가 아들을 낳기로 했냐?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로 했냐? 그저 나가서 일하느라 얼굴 한번 비출까 말까 했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애들 아빠 그리고 애들 또 어머님까지 배불리 산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어쨌든 전 이혼 안 해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모진욕과 말을 내뱉었지만 꾹 참아냈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 혼자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았을 테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이혼한다고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대놓고 외박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하지도 않던 명품 시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를 더 가짱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게 이혼 요구를 하면서 수치스럽게 말이죠. 네가 이런 거 사줄 수 있냐? 그저 벌어먹여만 봤지. 참, 내가 새로운 여자 만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통도 크고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너보다 훨씬 예쁘고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내 행복 막지 말란 말이야, 제발. 진짜 너무한다. 명품에 속은 거니? 그 여자가 다 사주디? 당신도 참, 당신 객관화가 안 돼 있어. 줄줄이 애가 셋이나 딸리고 이혼남에 나랑 이혼하면 직업도 없는 너인데 그 여자가 널 왜 만날 거라고 생각해? 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 그 여자도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을 좋다고 하는 거겠지. 끼리끼리 잘 만났어. 그 여자가 날 뜯어먹으려고 만난다는 거냐, 그럼? 걔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러니까 나 좀 놔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걔 임신 13주야. 우리 새 출발하게 그냥 네가 나가주면 돼. 애들 데리고.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쯤 남편은 가게 일마저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전 몸이 다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게를 다시 나가게 되었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 때 몸이라도 바쁘게 움직이니 한결 낫다고 느껴졌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식은 저희 친정엄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친정에서도 이혼을 당장 하라고 난리가 나게 되었죠. 저 혼자만 삭히면 될 일을 친정엄마까지 알게 되자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쓰리더라고요. 다 들었어. 너 이혼해 당장.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사니? 이혼이 흠도 아니야 요샌. 당장 나오고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다 키워줄 거니까.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알겠니? 얼른 이혼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애들 아빠인데. 애들은 아빠 좋아하잖아. 나만 참으면 되는 걸. 미안해요. 김서방 전화 왔어. 너 좀 설득하라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당장 이혼해. 아무래도 김서방 잠깐 바람 아닌 것 같더라. 말투부터가 예전이랑 달라. 능력도 없는 거 내 딸이 벌어먹여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이혼을 요구해? 오히려 잘 된 거야. 엄마는 김서방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회사도 하루 나가고 그만두고 뭐든 자기 맘대로. 그런 남편 없는 게 나아. 엄마 믿고 이혼해. 잠깐 마음 아픈 거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잘 됐다 싶을 거야. 내가 아빠 없이 컸잖아. 애들한테 그런 부재 주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어려서 아빠가 그리웠거든. 뭐? 이 미련한 거사.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리고 넌 아빠가 돌아가신 거잖아. 그거랑 이게 같아? 아유, 이 철딱서니. 친정엄마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땐 왜 그렇게 남편에게 집착을 했는지 오히려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아빠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간녀마저 임신을 했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이혼을 종용하자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찰나 그래도 가족이니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방문을 하였고 시어머니라도 잘 설득해서 남편의 마음마저 붙잡아 보자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상간녀 아이라도 키워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방문을 했고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지 않는 얼굴을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저에게 빨리 집에 가라며 호통을 치셨고 왜 그랬는지 이유가 곧 밝혀졌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와? 오늘 누구 오기로 했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가거라. 나 설득할 생각 말고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주라고 해요. 어머, 제가 오늘 오면 안 되는 거였나요? 당황스럽네요. 아,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이혼한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나가. 애들 앞에서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아, 당신 전 부인? 아, 안녕하세요. 제 얘긴 들으셨죠? 저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니까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들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뭐? 재혼? 바람핀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해? 당신도 제정신이 아니지? 정신 사납다. 당장 가. 여기가 어디라고 너야말로 그렇게 무례하게 그러는 거냐? 애들 데리고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빨리 가. 내가 낳은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도 버젓이 시댁에 인사 온 정신 나간 상간녀였고 그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건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좋다고 인사를 받는다고 한 것이었고 아이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고학년인 두 딸은 뭐가 뭔지 다 아는 눈치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상간녀를 보고 달려나온 셋째 한마디에 내 셋째 얼굴을 보자마자 창백히 질려 상간녀는 벌벌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조차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어요. 어? 거지 아줌마다. 아줌마, 나 알죠? 그때 아줌마가 저 귀엽다고 엿도 주고 그랬잖아요. 내 친구랑. 근데 우리 아빠랑 무슨 사이길래 여기 온 거예요? 오늘은 시장에 안 가나 보죠? 엄마, 그때 내가 말한 각소리 아줌마야. 나한테 엿준. 뭐? 각소리? 그때 네가 말한? 아, 재력가라고 하더니 시장에서 엿파는 각소리였구나. 당신도 잘 알고 있었고? 뭐?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식분 사업 한다고 하지 않았어? 각설이라니. 그리고 시장은 또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는 시장에서 엿을 팔고 재롱을 떠는 각설이였습니다. 직업에 기천은 없다지만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어머님은 이 부분이 용서가 되지 않는 듯하였고
남편마저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거대 베이커리 사장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이고, 본인이 각설이라는 말을 숨기고 식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본인 회사에 투자를 하라며 명품 공세를 갖다 바친 것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는 없지. 내가 너 시장에서 엿파는 애인 거 알았으면 허락했겠어? 친정 잘 사는 며느리 두고 내가 왜 너같이 각설이 같은 며느리를 둬야 하냐고. 너 식품 사업 한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니?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어머, 식품 사업 맞잖아요. 저 엿대다 팔아요. 이것도 사업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던 제 직업인데 뭘 그러세요? 어차피 저 이 사람 아이도 가졌으니까 더 이상 말 마세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 손주 낳아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노인네가 말이 많아. 너 지금 노인네라고 했어? 아니 어쩌다 저런 화상을 데려와서. 얘 어미야, 저 여자 말하는 뽐새 봐라. 뭐란 말 좀 해봐. 뭘 저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세요? 어머님 저보고 가라면서요. 이제야 잘 어울리는 그림 같네요. 부자 여자친구라더니 엿 팔면서 부자 됐나 보지.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빠져줘야겠어. 얘들아, 가자. 엄마가 이렇게 애쓰고 지키려 했던 가정이 너희 할머니랑 아빠가 이렇게 부시는구나. 잘 봤지? 얼른 가자. 엄마한텐 니들만 있으면 돼. 아빠, 진짜 실망이야.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아? 다신 아빠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얘들아, 가자. 아빠가 우릴 배신했어. 고학년이었던 첫째와 둘째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는 듯 했고, 그렇게 딸들과 전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행동에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저 역시 아이들을 위해 끝끝내 지키려 했던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상간녀를 옹호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자 제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어요. 전 엄마의 권유에 따라 변호사를 만나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상간녀와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있었던 마당인지라 모든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야 빌기 시작했어요.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지, 널 두고. 난 진짜 그 여자한테 놀아난 거야. 내가 엿파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만났겠냐? 너 같은 여자를 두고. 그러니까 나도 속은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자식만 셋인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니? 그러게, 자식만 셋을 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각설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정이 안 가?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니? 너도 백수잖아. 별 볼 일 없는 거 마찬가지고 오히려 너에 비하면 열심히 사는 네 여자친구 아닌가? 너랑 네 엄마 눈만 높아져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벌 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애는 책임져야지. 애들이 아빠 안 본다고 난리야. 양육권 친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 알아.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당신이니까. 예,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제발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줘. 내가 우리 손녀들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라고 생각해. 남자들 한 번쯤 다 그러잖니. 마음 넓잖아 너.
착각하셨나 본데 저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소리쳐놓고 이제 와서 손녀들 걱정을 하세요? 막내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언니들 따라 아빠랑 할머니 안 보겠다네요. 이제 답이 됐죠? 하실 얘기 있음 제 변호사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소송을 이어갔는데 역시나 상간녀 소송도 하게 되었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엔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그러면서 아이도 낳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아닌 또 딸이더라고요. 아니, 아들을 낳으랬더니 또 딸을 낳아?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너 당장 네 딸 데리고 나가. 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래봤자 당신 전며느리 안 돌아오니까 미련 버리시고 저한테 잘하세요. 저 아니면 밥도 못 얻어 드실 거니까. 누구 좋아서 여기 붙어 있는 줄 아나. 당신 아들 별 볼 일 없으니 자존심 그만 세우세요. 아셨어요? 뭐 아들이 대단한 줄 아는 게 진짜 어이없네. 직업도 없고 백수 아들을 둔 주제에. 뭐야? 네가 감히 네 아들을 무시해? 우리 전 며느리는 네 아들이라면 꿈뻑 죽었는데 어쩌다 이런 것을 내가. 제가 어머님 버릇도 좀 고쳐드려야겠네요.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시키실 생각이라면 절대 용납 못하니 그러셔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각설이에 아들도 못 낳는 게 본인 아들을 끼워냈다며 상간녀에게 엄청 퍼부으셨지만 상간녀 또한 시장에서 한두 해 지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휘어잡아 꼼짝 못하게 했어요. 남편은 이 과정에서도 비겁하게 상간녀와 본인의 아기를 저버리고 저에게 오려고 엄청 많은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네가 한 번만 봐준다면 평생 너한테 절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내가 아무 말 않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너랑 산다고 해도 내가 뜯어 말릴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딸이 좋대서 받아들였더니만 감히 바람을 피워? 지가 여태까지 살림에 보탠 게 뭐가 있다고? 뻔뻔하게 당장 꺼져! 장모님,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대리일 사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 테니까 제발요. 내 딸이 이제 너랑 니네 엄마까지 먹여 살리는 꼴 못 봐. 그동안엔 네가 착하고 우리 딸을 끔찍이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다 참았는데 모든 걸 안 이상 넌 탈락이야. 다신 볼 일 없었으면 하고 이번 소송 끝나는 대로 내 딸 집에서 짐 싸가지고 나가. 저에게 회유하는 남편에게 저 대신 엄마가 퍼부으셨고 남편은 그럼에도 절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기가 엄청 센 상간녀에게도 꼼짝 못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상간녀를 떼어낼 방법조차 모르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어리고 잘 사는 여자인 줄 알아서 저까지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상간녀를 끔찍해하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유부남한테 처녀가 애까지 가져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할 것이지. 내가 유부남 만나서 그 여자한테 위자료 주고 나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내가 뭘 거짓말을 했다고? 지도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거짓말했으면서 결국엔 그것도 네 전 와이프 거잖아. 그러면 나도 속은 거야. 알아? 시장 말고 나도 카페 사장 좀 돼보나 했더니 이제 당신 직업 없어졌으니 나 따라다니면서 일이나 배워. 지금 우리 아들한테 너 따라 각설이나 하라는 거냐?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이제 그쪽들 밥줄이 나 아니에요? 보아하니 전 와이프가 다 먹여 살렸나 본데. 나도 내 딸 때문에 참는 거니 그리 아세요. 아, 진짜 머리가 깨지겠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나도 베이커리가 내 거라고 속인 거지만 너처럼 부자 행세는 안 했어. 너 때문에 받은 대출이랑 이런 거 다 어쩔 거야? 그렇게 명품 사다 주면서 회유를 하더니 베이커리 때문에 그런 거였지? 당연하지. 내가 애세 딸린 유부남을 왜 만났겠어? 다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머물러. 네 애까지 가졌는데 뭘 어쩔 건데? 네 와이프는 나한테 절을 해야 할 거다. 내가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나도 돈에 눈이 멀어서 아유. 대출값은 너랑 나랑 이제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갚아야 돼. 마음 단단히 먹어. 이 일 쉬운 거 아니니까. 아우 짜증나 인생 진짜.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에게 명품을 사주고 대출을 받아주고 그러다가 결국 그게 다 본인들의 빚이 된 거예요. 본인들의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설치다가 모든 걸 다 떠안게 된 꼴을 보니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베이커리 말고는 모든 것이 엄마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고 베이커리마저 아무것도 본인이 관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재산 분할을 받기 힘들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조차 입을 모아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서 증인을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전 저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내면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속이 후련하냐? 애들 아빠한테 진짜 너무한다. 너 이렇게 차가운 애인지 몰랐어. 내가 알던 애 맞나 싶어 정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난 끝까지 널 용서하려고 했고 받아들이려고 했어. 날 이렇게 만든 건 네 잘못이야. 남 탓하지 마.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이들과 묵묵히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아픔이 꽤 크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물심양면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돼주어 버틸 수 있었고 딸들은 참 착하게도 더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아빠와 있는 면접날조차도 딸들은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기 거부하여 사실상 딸들과 시댁은 손절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동안 딸들을 붙잡아 저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한 남편이었지만 딸들이 절대 만나주지 않아 저와 연락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딸들과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 남편과 상간녀가 각설이 춤을 추면서 엿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우습던지. 하지만 딸들이 볼까봐 얼른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정말 고소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딸들한텐 마지막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에 한 군데 오래 다니지도 못하니 각설이 상간녀를 만나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엿을 파는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게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니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더더욱 성숙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괜한 것에 매달리시고 계시다면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날이 아직 많이 추운데 옷 따뜻이 입으시고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은 명절이다 뭐다 다 고향에 내려가는데 저희는 딱히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
남편이랑만 보낸 지 어언 6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남들은 시댁이다 친정을 가기 바쁜데 남편과 아이들이랑만 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 써 내려가 볼까 해요. 제가 20살 때 과외하던 학생으로 만나 남편이 대학교 입학을 할 시점에 연인이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남편에겐 내면의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모성애가 발동해서인지 더욱더 좋았답니다. 그래도 든든하게 내 옆에 늘 있어줘서 고마워. 나에게 결핍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준 거 잊지 않을 거야. 누구나 결핍은 있지. 그래도 당신은 구김살 없이 자랐고 그 모습이 더 보기 좋아서 좋은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엄마한테만 잘한다면 나도 정말 당신한테 잘할 거야. 알잖아. 당신은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봤으니까. 사실 남편은 재혼 가정이었는데 남편의 형과 어머니는 새어머니와 의붓형이었고 제 시아버지와 남편, 내 식구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죠. 제가 가해할 때만 하더라도 새엄마인 걸 전혀 모를 정도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헌신적이었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본인의 엄마를 각별히 생각하는 효자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흐뭇했고 이런 남자가 흔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끌리게 된 것도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제가 좋다고 쫓아다닐 때 만난 이유 중 하나도 본인 부모님과 형을 애틋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적인 면모가 참 좋았어요. 난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해. 형이랑 한 번도 차별을 해본 적이 없거든. 오히려 날 더 두둔하셨고 아껴주셨어. 친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잖아. 그 빈자리도 다 지금의 엄마가 채워주신 거고 난 엄마 없었으면 학창시절에 엄청 방황했을 거야. 새어머니인 줄 정말 몰랐어. 그 정도로 친아들처럼 잘해주셨으니까. 나도 은호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 잘 모실게. 고마워. 아버지가 안 계셔도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날 이렇게 키워주시고 헌신해 주신 거니까. 아마 어머님도 은호 씨가 정말 본인 아들 같아서 그러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어머님처럼 모실 테니 걱정 마. 남편이 새어머니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 내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와는 정반대로 저를 대하셨고 제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두 얼굴이었죠. 결혼 전 입시 가해를 했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 준비로 일을 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절 참 무시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 헌신할까 늘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님은 제 라이벌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은 게 일도 안 한다면 도대체 네 매력이 뭔지 모르겠다. 살림을 똑소리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외하랬더니 지보다 2살이나 어린 학생을 꼬셔가지고 연애나 하고 진짜 믿을 사람 없지. 근데 지금 일도 안 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가 집에서 노니? 너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집에서 노는 것도 안 아깝니? 하여튼 한심하다 한심해. 임신 준비도 잘 안 되고 요새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일하는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요. 저도 놀고 싶진 않은데. 재수씨, 우리 엄마한테 잘해요. 우리 엄마가 솔직히 은호 저렇게 키워줬는데 친엄마보다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임신이고 나발이고 솔직히 일하면서 우리 엄마 용돈도 좀 챙겨주고 그러란 말이죠. 제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은호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밥도 못 얻어 먹었을 거예요. 지 엄마 그렇게 집 나가고 애가 얼마나 불쌍하던지. 우리 아니었음 큰일 났어요. 아유, 넌 뭘 그런 얘기를 하니? 들었지? 은호가 나 애틋하게 생각하는 만큼 너도 나한테 잘 알아는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은호한테 뭐 해달라, 이거 사달라 하지 마라. 은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솔직히 네가 돈 번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지? 너 나이 많고 볼 게 뭐가 있니? 그리고 애도 좀 생각하고 나와라. 요즘엔 딩크도 많다던데. 애 키우는데 돈 엄청 들잖아. 남편이 없을 때 하신 얘기지만 아내로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늘 남편은 친아들이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걷어서 잘된 거니 잘해야 한다를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하였고 저도 잘하려 했으나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꼬여서 그런지 남편을 아들이 아닌 지갑으로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어머님은 당신을 키워준 게 꼭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 당신 없으면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얘기하려거든. 그만해. 우리 엄마 정말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 세상에 없었어. 알지. 근데 정말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키워줬다고 해서 생색내지는 않거든. 우리 엄만 그럴만 하다니까. 너도 알잖아. 내 친엄마, 아니 그 여자가 이 집을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엄마는 내 은인이야.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래. 엄마들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너도 엄마 생기고 좋잖아. 모르겠다. 내 눈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어머님을 두둔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알겠어. 사실 남편이 얘기한 바로는 친어머니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고 했고 그 후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이 그리울 때 새어머니가 대신해서 채워줬기 때문에 평생 잘할 거라고 했죠.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듦을 토로해도 남편은 시어머니 문제에 있어선 강경하게 제 편이 아니었고 모든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효자랑 결혼하면 고달프다는 말은 제 결혼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카드값이 750만 원이나 나와? 당신 벌이가 수당 다 합쳐도 500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카드를 750을 쓰냐고. 아무리 아버님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건데 아직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엄마 선물 사드렸어. 명품 가방이 가지고 싶다시잖아. 아들로서 이런 것도 못 해드리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만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선물이지. 그리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큰 선물을 정말 너무한다. 내가 가족이긴 해? 아니 엄마 선물을 한 거 가지고 왜 난리야? 그리고 아들이 이런 거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냐? 너도 진짜 바가지 작작 끌고. 이제 임신 준비도 하고 돈도 아껴 쓰자며. 근데 어떻게 그래? 아, 됐다. 어차피 지금 말해도 나만 나쁜 사람인 거지? 임신은 임신이지만 엄만 엄마지. 나한테 엄마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서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냐? 진짜 실망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당신 귀에 지금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근데 당신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도 허다했는데 돈만 많으면 이런 선물들이 문제되는 일은 없었지만 월급쟁이가 이런 행동을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제가 조종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나한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여튼 결혼을 시키질 말았어야 해. 그렇게 둘이 좋다고 해서 시켰더니만 우리 아들을 뺏어가? 풀려시 같은 것. 내가 우리 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겹게 은호를 낚아채서 나한테 멀어지게 해? 어머님, 은호 씨가 물건인가요? 제가 뭘 뺐나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저흰 독립된 가정이고 그저 잘 살길 바래 주셔야죠. 아니, 우리 은호는 내가 아주 특별하게 키웠고 날 절대 못 떠나니 그리 알아. 너 따위랑 나랑 비교가 될 것 같냐? 은호 아빠도 나한테 고마워서 날 떠받드는 판국인데 지금 네가 은호를 조종해서 나한테 이것저것 사준다고 애를 잡으려고 해? 일도 안 하고 은호한테 빌붙는 주제에 너 내가 진짜 딱 지켜볼 거야.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면 그땐 아장될 줄 알아.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압박을 일삼았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지쳐갈 때쯤 남편은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 후 투덜투덜대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일 끝나면 회사 얘기를 종종 주고받았던 터라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었어요. 아, 대놓고 내 이름까지 써가면서 날 비난하는데 진짜 환장하겠네. 뭐 내가 친절하지 않다. 회사 일을 대충대충 한다. 이런 비방글이 엄청 올라와서 오늘 부장님한테 엄청 깨졌어. 경위서도 써야 할 판이야.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거야? 그것도 좀 어이없다. 나도 그게 억울해. 익명글이니 어쩔 수 없다 하다가도 내가 사람들한테 툴툴거렸다고 글이 올라오니까 참 그래. 누가 썼는지 진짜 알아볼 방법은 없는 거야? 안타깝다. 자기 너무 힘들었겠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고 풀자. 요즘 들어 악의적으로 본인만 지목해서 비방글을 올려댄다며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었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남에게 싫은 티를 전혀 못 내는 성품인 걸 알았기에 저 역시 그 글에 수긍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이 지속되자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늘 깨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 집에서도 풀이 죽어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시아버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원이었기에 이 일은 일파만파 커져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어깨도 좀 피고 다녀라. 우리 아들이 내 뒤를 이을 거고 아주 똘똘하면서 성실하다고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고 다니는데 네가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그리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잘해야 해. 그게 내 아들의 기본이야. 회사원이 자기 기분대로 싫은 티를 다 내고 다녀도 되겠어? 이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안 키웠어. 어머, 여보는? 우리 은호가 어디 그럴 애예요? 누가 분명히 오해했겠죠. 은호야, 걱정 마. 엄마는 너 믿으니까. 당신이 애를 저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지. 어머, 여보가 아들 편 안 들면 누가 드나요? 여보도 진짜? 은호야, 걱정 마.
엄마 네 편이니까. 얼른 이거 맛있게 먹어라. 하여튼 당신은 은호밖에 모른다니까. 너 내 회사 물려받고 싶으면 잘해. 알겠어? 난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늘 성실함과 친절함,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 받는 일을 경멸하는 시아버지였기에 남편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남편을 꾸중하였고 역시나 시어머니인 그런 남편을 두둔하며 아버님에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참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까지 의붓아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싶은 것이 또 다르게 보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아버님이 본인을 비난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말대꾸를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아버님과 남편의 사이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애비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기로쓰니?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대드냐? 당신이 다 받아주니까 애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막말로 아버지가 저 챙긴 적이나 있으세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화부터 내시고. 뭐야? 너 지금 애비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말할만 하니까 하는 거지. 지금 머리 컸다고 이 애비한테 대드는 거야? 아유, 여보. 은호도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은호가 오죽했으면 회사에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 은호도 일하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죠. 은호야, 너도 얼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해. 애가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버지도 그저 저한테 무턱대고 화내신 거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사죄 드릴 테니까요. 저 역시 남편의 이런 행동에 깜짝 놀랐고 시아버지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는 남편을 멀리하며 오히려 시숙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말 안 듣는 아들보다는 말 잘 듣는 아들이 더 데리고 다니기 편하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보기에는 마음이 안 좋았죠. 여보, 그래도 우리 민욱이가 참 당신 비위를 잘 맞추죠? 민욱이가 얼마나 당신 생각을 하는지. 글쎄 어제는 장례삼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식사 시간에 한 부리씩 챙겨드린다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선해서 이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요. 민우가 네 애미도 챙겨라. 아무리 아빠랑 잘 맞는다고 하지만 엄마도 챙겨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 안 그래? 에이, 엄마는 잘 드시고 다니시는데 아버진 일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거 모를까 봐요? 아버지가 힘을 내셔야 이 가정이 돌아가는 거죠. 아직까지 건강하시니까 더 건강해지셔서 회사에 힘써 주세요. 그거면 전 여한이 없어요. 아유, 여보, 우리 민욱이가 이래요. 당신 건강만 생각한다니깐요. 아유, 엄만 정말 삐지려고 한다. 민욱이 너무해. 엄마도 제가 당연히 챙기죠. 하지만 우리 집 1순위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예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남편 빼고는 참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외톨이 같은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이 절 조금 불편하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에게 사과를 드려야겠다며 어머님께 의논을 하자 어머니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가정의 화목을 바란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의외로 아버님과 남편이 푸는 것을 극구 말리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래도 화가 덜 풀리셨어. 조금 나중에 사과드리면 어떨까?
엄마가 가운데서 안 그래도 엄청 애쓰고 있어. 우리 은호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또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아유, 내가 잠을 다 못 잔다 요새. 너랑 아버지 때문에. 죄송해요. 곧 엄마 칠순인데 그 전까진 아버지랑 풀어야 하는데 괜히 엄마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스럽네요. 아니야. 우리 은호 마음 엄마가 잘 알지. 엄만 진짜 괜찮으니까 아버지한테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자. 엄마가 중간에서 잘할게.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밖에 더 되니? 내가 아버지 성격을 잘 알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날 대든 게 자꾸 후회가 돼서요. 그냥 제가 아버지한테 따로 말씀드릴까요? 엄마도 난처하시니. 아니? 내가 말하마 내가. 너네 아버지 엄마가 꽉 잡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이 일은 신경 쓰지 마. 아버님과 남편이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어머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버님과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한테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들게 된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다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틈을 타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집안일을 시키고 온갖 잡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숙과 남편 얘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모는 역시 계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죠. 네가 이번에 너네 아버지 눈에 들어야 한다니까. 지금의 은호랑 너네 아버지랑 멀어질 기회라고. 걔도 이제 머리가 커서 지 애비 말은 안 듣잖니. 네가 아버지 눈에 잘 들어서 회사를 네 거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데. 오로지 너 하나만을 위해서 그동안 다 참고 산 거라고. 이런 거 다 보상받아야 하니까 지금 정신 단단히 차려. 알겠어. 나도 욕심 있는 남자야. 엄마 말대로 이번 기회에 은호 나가리 시키고 내가 그 자리 꿰찰 거니까. 우리 아들이 진짜 친아들이었으면 진작 한 자리 줬겠지. 그 양반도 아주 웃긴다니까. 은호 모자라다고 하면서 끝까지 너한테 곁 안 주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은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고약한 양반. 내가 지를 얼마나 보필했는데. 그러게. 아버지 가끔 보면 날 아들이라고 하지만 늘 은호 생각만 하는 게 분명해. 나도 이번 기회에 이 자리 놓지 않을 거야. 남편과 제가 따로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시숙의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를 본인이 물려받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늘 사업을 꿈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경력을 쌓는 거라고 누누이 말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을 경계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었고 남편이 오면 이 얘기를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는 날은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칠순을 맞는 생신날이었고 그날 칠순이 끝나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혼하고 오나 시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래도 칠순이라고 남편 몰래 제 비상금을 털어 50만 원을 따로 챙겨드리게 되었죠. 남편도 어머니 생신인데 불구하고 연락 한 통이 없기도 했고 아무리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만 생신이기에 준비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대뜸 시어머니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더라고요. 백수가 지금 내 아들 돈으로 생색 내니? 그리고 생색을 내려면 공이 하나 더 붙어야지. 50이 뭐야? 하여간 배포하곤. 재수씨, 돈 좀 써요.
아니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50이 뭡니까? 진짜 500도 아니고. 시모 칠순날 남편 몰래 용돈 50만 원 챙겨드리니 돈다발로 절 내리친 시모였고 제가 뭐라고 반격할 틈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이 모든 가족들을 기함하게 하기 충분했는데 저 역시 충격을 받고 말았으니까요. 하다 이제 며느리까지 손찌검 하시겠다.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얼른 따라와요. 그냥 못 넘어가니까. 어머, 얘가 왜 이래? 여보, 아니 민우가 엄마 좀 도와줘. 너 지금 이게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뼈 빠지게 남의 아들 키워놨더니만 이제 와서 엄마한테 당신? 이 형이 버릇을 고쳐줘야지 안 되겠네. 형 같은 소리 하네. 능력도 없는 게 형이라고 그래도 믿고 의지했더니 너 역시도 네 엄마랑 한통속이지? 넌 일단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시모 귀때기를 잡고 법원 앞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힘을 이길 수 없어 질질 끌려가는 행색을 보였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그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안절부절한 건 시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들은 저 역시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에 허탈해져만 갔는데 사실 남편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던 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친어머니를 한번 만나려고 간 거였어요. 그동안 당신을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만 당신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난 거였어. 당신이 우리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결국 엄마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당신이 우리 엄마 자리를 꿰찬 거지. 그리고 날 아들처럼 여긴다고? 회사 인트라넷에 내 비방글을 수시로 올린 것도 당신이더군.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셔.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고 그동안에 날 능멸한 거 절대 용서 못해. 엄마인 척 챙겨주는 척 뒤에선 이간질에 날 끌어내릴 생각만 하더니 그런 당신을 내 옆을 지켜줬던 엄마라고 늘 걱정하고 챙겼는데 내 와이프한테도 막대하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힘든 시절 날 위해줬었기 때문이었어. 그게 가식인지도 모르고 아빠 눈에 들려고 했던 행동이었지만. 아니, 누가 그래? 내가 네 비방을 했다니? 은호야, 엄마야. 정신 차려. 엄마가 너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그리고 네 친엄마 말을 믿는 거야? 그 여자 정신 이상한 거 몰라서 그래? 바람나서 나갔는데 어디 뻔뻔하게 아들을 찾아와?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너한테 돈 뜯어내려고 나타난 거야. 널 위하는 건 이 엄마밖에 없다고. 웃기지 마요. 봐라. 당신이 만든 뇌피셜에 우리 엄마는 인생이 망가졌어. 한 여자 인생을 박살내놓고 뻔뻔한 게 최고구나. 엄마라니? 내가 네 엄마지 누가 네 엄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대접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잘 느끼고 봐요. 당신 말년 평탄하게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남편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시어머니를 내쳤고 본인의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 듯 싶었어요.
본인 아들에게 저렇게 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고, 남편의 뜻에 따라 전 남편 친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우아한 미모였는데, 그저 지금이라도 아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친어머니를 보자 저 역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저 세월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며 펑펑 울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떻게든 버텼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너네 아빠랑 바람이 난 줄 알고 엄마가 너까지 포기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도 어렸잖아요. 전 그것도 모르고 평생 엄마를 미워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야 나타나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을까 꾹 참았는데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니. 그래서 널 보고 싶었단다. 고마워. 이렇게 엄마 만나줘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아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건강하셔야죠. 이제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뵈니 은호 씨랑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고맙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주려고 폐물들을 하나씩 모아놨거든. 이거 꼭 가져가. 내가 우리 은호 짝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이런 건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너한테 어울리겠어. 어머, 뭘 이런 걸. 전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우,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 싶네요.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은호 짝을 꼭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은호 옆에서 항상 좋은 친구가 되어줘. 남편의 친어머니는 폐암 말기였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음에 따라 남편을 찾았던 것이었고, 남편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요양원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엄마라고 얘기를 듣자 보러 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타이밍이 좋게 남편이 회사에 본인 이야기를 올린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수사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것이 새어머니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된 거였어요. 친어머니의 말이 다 맞아 떨어졌던 거였고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본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도 이래저래 시어머니를 의심 중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를 내쳤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민욱이 하나 성공시키려고 내 인생을 허비했는데 겨우 결과가 이거야? 난 인정 못해. 당신 나랑 이혼하려거든. 위자료 엄청 준비해야 할 거야. 내가 내 자식도 아닌 애를 왜 키웠는데? 위자료 안 주면 난 이혼 안 해. 그러니까 명심해요.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본색이 이제야 드러날 줄이야. 내가 미쳤지. 조강지천에 치고 당신을 받아들였다니. 당신도 똑같아.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내 말에만 혹해가지고. 나 이대로 깨끗하게 못 물러나니까 그리 할라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당신 바닥으로 내칠 거야. 우리 집 파탄 낸 거 절대 넘기지 않을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에게 미안하단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남편 비방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아버님 회사에 본인의 사람을 심어놔 차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까지 만들고 있었죠. 2년 넘게 소송은 진행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했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과 시아버지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이었기 때문에 3년 실형이 떨어졌고 결국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부부로 사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을 해줬어야 했지만 시어머니가 회사에 끼치려고 했던 손해를 생각하여 많은 분할은 해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재산을 받고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서 남은 돈은 거의 없었죠. 거짓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최후의 말로라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지를 키워줬는데 끝까지 선처를 안 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는 거야. 내 인생 돌려내. 저도 당신한테 농락당했던 세월 다 돌려받고 싶네요.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아버지와 내 사이도 이간질 하려고 하고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했던 게 더 비참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도 안 와요. 그 멍청한 여자가 그렇게 산 게 왜 내 탓이야? 누가 멍청하라디? 지 팔자 지가 가꾸고 사는 거지. 왜 남 탓을 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감옥에서 반성할 리는 없겠지만 나와서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정가 있는 나이 많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 능력 없는 민욱이 형이 당신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다신 보지 맙시다. 우리 민욱이 건들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역겹게 네 엄마 행세하면서 버텼던 건 민욱이 때문이니까. 어쩌죠? 그 인간 능력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회사도 잘려서 지금 행방불명됐어요. 교도소 나와서 아들이나 찾으러 돌아다녀야 할 판국이네요, 당신은. 당신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전 그걸로 됐네요. 우리 민욱이가 어째고 저째?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민욱이가 행방불명이라니? 우리 아들 이 추운 날 어디 간 거야?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성인이 지 밥벌이 알아서 하고 살겠죠. 이제 아버지 후광이 없으니 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낀 시숙은 시어머니가 교도소에 가자마자 행방불명이 되었고 이 사실을 옥에서 들은 시어머니는 절규하였어요. 아마 그 어떤 벌보다도 본인 친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가장 큰 벌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끝이 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던 순간까지도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시아버지가 찾아왔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원망스럽다며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상주로서 친어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에서 나와 본인의 경력으로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어요. 아버님의 전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마저 원망스럽다고 보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뜻을 저 역시 따라주기로 했고 아버님도 남편에게 미안한지 남편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간간히 연락을 하지만 아직까지 남편은 아버님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세월이 조금 흐른 만큼 남편은 아버님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는지 아마 조만간 찾아뵐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 여자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났지만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친어머니 성묘를 다녀오며 많은 생각이 들어 글을 써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